이번 강좌에서는 문자열을 분리하는 스피릿 함수와 문자열을 합치는 조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릿 함수는 문자열을 특정 구분자로 분리하여 1차원 배열로 반환합니다. 스피릿 함수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인수는 분할하려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빈 문자열인 경우 빈 배열을 반환합니다. 딜리미터 인수는 구분자입니다. 생략하면 한 칸 공백, 이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간주합니다. 리미트 인수는 반환될 최대 문자열 수입니다. 기본값은 -1이고 -1인 경우 모든 하위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컴페어 인수는 비교 유형입니다. 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1인 경우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인 함수는 1차원 배열에 각 값을 지정한 구분자를 넣어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하여 반환합니다. 조인 함수는 2개의 인수가 있습니다. 소스 어레이 인수는 결합할 부분 문자열을 포함하는 1차원 배열입니다. 딜리미터 인수는 반환된 문자열에서 하위 문자열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열입니다. 생략하면 한 칸 공백 문자가 사용됩니다. 구분 기호가 빈 문자열, 위에는 공백이 있지만 이곳은 공백이 없습니다. 이런 빈 문자열이면 목록의 모든 항목을 구분 기호 없이 결합합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보면서 스피릿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 F11. 다음 매크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 변수 A바는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변수 C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스피릿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서 지정한 문자열을 콤마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분리해서 각 문자들을 배열 변수 A바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 A바에는 박샘매, 박일동, 박이동, 박삼동, 박사동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배열 변수 A바의 시작 인덱스 번호는 무엇일까요? 시작 인덱스 번호가 0일까요? 1일까요? 처음 스피릿 함수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바운드 함수와 U바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변수 A바의 인덱스 번호와 각 인덱스에 해당되는 그 값들을 한번 이 셀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n노에는 이를 저장하겠습니다. 포넥스트문을 이용해서 i는 배열 변수 a바의 시작 인덱스 번호에서부터 배열 변수 a바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면 i가 배열 변수 a바의 시작 인덱스 번호일 때 변수 n노는 1 증가시켜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1 셀에는 i 시작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2,2 셀에는 배열 변수 a바의 첫 번째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i가 1 증가하면 다시 n노를 1 증가시키면 3이 되겠죠. 3,1 셀에는 배열 변수 a바의 두 번째 인덱스 번호를 입력하고 3,2 셀에는 배열 변수 a바의 두 번째 값을 입력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열 변수 a바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다음 작업을 할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배열 변수 a바의 시작 인덱스 번호는 0이고 마지막 인덱스 번호는 4입니다. 배열 변수 a바의 첫 번째 배열의 값은 박샘매이고 배열 변수 a바의 마지막 값은 박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C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스피릿 함수를 이용해서 위에서 저장한 이 문자열을 콤마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분리할 텐데요. 이곳에서 리밋 인수를 4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4개의 문자열로 구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자열로 분리해서 저장을 해 줍니다. 만약에 이 리밋 인수를 2로 한번 수정해 볼까요? 2. 자, 이 값들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2개의 문자열로 분리해서 저장을 해 줍니다. 다시 한번 1로 수정해 볼까요? 1.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1로 지정한 경우에는 리밋 인수를 생략한 것과 같이 이 하위 문자열 개수만큼 분리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 매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cText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위에서 저장한 이 문자열을 대문자 A를 구분자로 해서 리밋 인수를 생략했기 때문에 모든 하위 문자로 나누어 저장을 할 겁니다. 컴페어 인수를 0으로 설정했는데요. 0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 대문자 A를 구분자로 해서 분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분리해서 3개의 문자열을 배열 변수 A바에 저장할 겁니다. 이 폰엑스문을 이용해서 셀에 입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문자열로 분리해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컴페어 인수를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1. 이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컴페어 인수가 1인 경우에는 대소 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분리자로 해서 모두 분리해 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문자열을 배열 변수 A 바에 저장할 겁니다. 이것 보시면 5개의 문자로 분리해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A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문자열들을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분리해서 각각의 문자들을 오른쪽에 있는 셀에 입력해 주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A 바는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문자형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 NEND에는 100,1 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행 좌표를 저장합니다. 100,1 셀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입니다. 이 셀의 행 좌표 3을 변수 NEND에 저장하겠습니다.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i는 1에서 NEND 3까지, 즉 1행에서 3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만약에 i가 1이라고 하면 변수 n칼에는 2를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1,1 셀, 이 셀에 있는 이 문자열을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분리해서 이 각각의 값들을 배열 변수 A 바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j는 배열 변수 A 바의 시작 인덱스 번호부터 배열 변수 A 바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또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텐데요. n칼을 2를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러면 n칼이 2였기 때문에 n칼이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 셀에는 배열 변수 A 바의 첫 번째 값 김쌤매가 되겠죠. 이 김쌤매를 1,3 셀 바로 이곳에 입력을 할 겁니다. 다음에 j를 2를 증가시키면 n칼은 4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배열 변수의 두 번째 값 김일동이 될 겁니다. 이 김일동을 2,4 셀에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j값이 1 증가하면 김이동을 다음 셀에 입력해 주고 또 j값이 1 증가하면 김삼동을 다음 셀에 입력해 주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사동까지 모두 입력을 해 줄 겁니다. 다음에 배열 변수 A 바를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i를 1 증가시키면 이제 2가 되겠죠. 이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셀의 값들을 또 분리해서 이 각각의 셀에 입력을 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행까지 반복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for next 문을 이용해서 이 각 셀에 배열 변수 A 바의 값들을 입력해 주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resize 함수와 ubound 함수를 이용해서 이 배열 변수를 한 번에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하는 방법은 앞 강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A열에 있는 이 문자열들을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각각 분리해서 오른쪽 셀에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여러 문자열을 하나의 문자열로 결합하는 예입니다.
배열 변수 a_1에는 array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array 함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작 인덱스 번호는 0이 됩니다. a_1의 0에는 김쌤매가 저장됩니다. a_1의 1에는 김일동이 저장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 5개의 문자를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a_2에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저장하겠습니다. 대괄호를 사용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시작 인덱스 번호가 1입니다. a_2의 1에는 박쌤매가 저장되고 a_2의 2에는 박일동이 저장됩니다.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변수 a_1에 모든 문자열들을 결합합니다. 이곳에서는 딜리미터 인수를 생략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결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결합을 해서 1,1 셀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열 변수 a_2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을 콤마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결합을 해서 2,1 셀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1,1 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을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결합을 해 주었습니다. 2,1 셀, 2,1 셀에는 a_2 배열 변수의 이 문자열들을 콤마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결합을 해 주었습니다. 콤마 한 칸 공백, 콤마 한 칸 공백, 이와 같은 식으로 결합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매크로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문자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셀에 입력하는 예입니다. 매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변수 a_바의 배열의 크기는 지정하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베어리언트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베어리언트 타입인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상관없지요. 변수 n_end는 100,1 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의 행 좌표를 저장하겠습니다. 100,1 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의 행 좌표 3이 됩니다. 이 3을 변수 n_end에 저장하겠습니다. 포워넥스트문을 이용해서 i는 1에서 n_end 3까지, 즉 1행에서 3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만약에 i가 1이라면 변수 n칼에는 1,1 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에 열 좌표를 저장하겠습니다. 1,1 셀, 이 셀인데요. 1,1 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입니다. 이 셀의 열 좌표 2, 5이죠. 이 5를 변수 n칼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열 변수 a_바의 배열의 크기를 1 to n칼 5죠. 1에서 5까지 재선언하겠습니다. 다음에 j는 1에서 n칼까지, j가 1이라면 배열 변수 a_바의 첫 번째 값은 1,1 셀의 값을 저장합니다. 즉 김쌤매를 저장하겠죠. 다시 j가 2가 되면 1,2 셀의 값 김일동을 저장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일행에 있는 이 5개의 자료를 배열 변수 a_바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에 1,8 셀에는 1,8 셀, 이 셀인데요. 이 셀에는 위에서 저장한 배열 변수 a_바의 이 값들을 콤마 한 칸 공백을 구분자로 해서 모두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1,8 셀, 이 셀에 입력을 해 줍니다. 다시 i가 2가 되면 이 2행에 있는 이 셀들의 값들을 조인 함수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서 이곳에 또 입력을 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이 3행까지 다음과 같은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각 셀에 입력되어 있는 이 자료들을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바꾸어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시트를 보시면 A열에 학번과 성명이 같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B열과 C열에 각각 학번과 성명으로 분리해서 한번 입력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매크로는 아래쪽 설명란에 안내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스피릿 함수와 조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배열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